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네. 당장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현재까지는 없다. 네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부동산 투자 지금 사도 되는가 편입니다.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 중에 좀 괜찮은 15억이야. 아 사실 그 바운더리 때가 우리 김 작가님이 네. 그 문의를 하셨던. 저도 바운더리죠. 고민이죠. 지금 네. 고민입니다. 사실 이게 좀 수요도 가장 많고 네.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5억 초과 대출 금지라는 네. 그런 거에 묶여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일단 신길 뉴타운. 신길뉴타. 되게 유명한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레미안 SD운이죠.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매매가가 15억입니다. 딱 차 있죠. 네. 근데 최근 실거래가 보시면 막 12억, 13억에도 돼 있거든요. 야. 네, 이 서울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네.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실거래가고 사실 이건 호가잖아요. 밑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위에가 실거래가 밑에 호가인데 네. 요즘에는 제가 막 찾아보니까 네. 실거래는 이렇게 되는데 네. 호가를 막 불려서 네. 이걸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거를 그럼 얘네들이 호가로 네. 장난질 치는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판단해요? 말씀하신 대로 호가는 이게 낚는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호가가 거래가 되면 더 이상 호가가 아닌 거예요. 네. 그 거래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가, 실거래가는 12억대 멈춰 있는데 네. 15억, 16억짜리 매물만 나온다. 네. 그러면 굳이 내가 처음에 용감하게 뛰어들 필요는 없겠죠. 이 갭 차이를 봐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또 근데 이런 요즘 같은 상승기에는 뭐 예전 매매, 실거래가만 보고 접근하다 보면 또 이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많이 검색하시는 게 이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거든요. 네. 혹은 호갱노노들을 많이 보시는데 네. 이거를 가격순으로 클릭을 해서 최저가 매물이 팔려 나갔는지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지금 한 8억 5천 정도 하거든요. 물론 갭은 좀 아까보다는 커집니다.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투자금이 투자한다고 하면 7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서울은 지금 투가 지역 묶인 데는 15억 초과는 대출이 단 한 푼도 안 나와요. 단 한 푼도 안 돼요? 네, 이게 단 한 푼도 9억 미만은 몇 퍼센트가 대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 그리고 15억은요? 15억은 15억까지는 이제 한 20%. 20%. 40%, 20%인데 15억이 초과되면 한 푼도 안 되는 한 푼도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저층은 뭐 14억 9천이고 네. 고층은 16억이잖아요. 그럼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어떤 아파트는 대출이 나오는데 어떤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15억을 높여서 팔려고 하면 좀 잘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다들 그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뭐 정말 아무리 부자가 많다고 하지만 15억을 월 현금으로 월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조금 이렇게 돌파하기 전에 멈춰 있는 단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갭 벌리기가 이제 벌려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가 신길 뉴타운 레미안 ST움. 이것도 마찬가지로 34평 정도인 거죠. 네네. 자, 두 번째. 근처에요. 굉장히 지금 저도 관심이 생깁니다. 지금 아현 뉴타운 공덕 자이. 그러네요. 제가 여기 갈 수도 있겠어요. 맞네요.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가까운 데 계시죠? 네. 아현 뉴타운 공덕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시세는 한 15억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무려 10억입니다. 10억 정도 지금 나와 있고, 얘도 인근하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인근 대장이 지금 마레프라고 들어보셨죠? 레미안 푸르지오인데, 이 마레프가 정말 이 두꺼운 15억 벽을 뚫고 이미 갔어. 그러면 얘가 같은 저는 이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따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15억 언더에서 본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죠. 제가 지금 주택이 한 개가 대구에 있잖아요. 네. 갔을 때 괜찮나요? 다주택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일단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반 남들하고는 좀 지금 상황이 네. 다르긴 합니다. 뭐가 다르?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이런 30평대 집을 구하는 수요는 뭐 3인 또는 4인 가족이 그쵸. 대부분일 텐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혼자잖아요. 인생은 독고다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네.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거죠. 왜요? 뭘요? 뭐 굳이 이거를 네. 막 3, 40평대로 가지 아. 않아도 뭐 조금 작은 평수 20평대도 있을 것이고 네. 혹은 뭐 지금 너무 이게 막 달리는 말이니 네. 뭐 지금 이런 뭐 촬영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교통 요지 네. 뭐 마포도 당연히 좋은 교통 요지죠. 그렇죠. 뭐 여의도라든지 이런 오피스텔 쪽도 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있다. 뭐 요 정도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 왕십리 뉴타운. 네. 텐즈일 되게 유명한 데죠. 다 아실 텐데 오. 요것도 한 15억 언더, 14억 9천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네. 했습니다. 저희 지인도 이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오. 근데 정말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저도 부럽네요. 네, 얘도 전세가랑 차이가 한 5억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도 저평가 마용성 지금 사실 김 작가님도 용산도 보시다가 네. 눈높이를 살짝 낮춰서 마포를 보시고 아니, 저 눈높이 낮추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재택 유튜버가 돼서 네. 여의도 여의도와 콜라보를 하겠다. 여의도 좋죠. 근데 여의도는 사실 네. 또 이게 좀 다르죠. 금액대가 좋은 걸 그렇죠. 가려면은. 네. 그래서 전 여의도 되게 좋게 봐요. 여의도는 또 오피스텔도 많고 한데 어쨌든 얘도 상대적으로 보자는 거죠. 옆에 보시면 뭐 옥수동이라든지 뭐 금호동 이런 데가 지금 뭐 이미 뭐 17억, 18억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랬을 때 비교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텐질. 네. 여기를 살려면 이제 투자금은 5억. 네. 전세를 끼고 들어갔을 경우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5억만 있으면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속칭 갭 투자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이제 아시는 대로 그냥 경매를 주로 하는데 이제 사실 경매만 하는 게 투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사이클을 보고 때에 맞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네 번째가 문내자이. 지금 안타깝게 네. 얘가 제가 세대수가 한 13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매물이 없어요. 사고 싶어요. 1300세대인데 파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해당 세대수 30평대가. 네. 네, 이게 지금 30평대가 제일 작은 평형이거든요. 네. 이걸 보시면 평균 매물이 14억 정도 수준인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매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내년 뭐 6월 전에 조금 뭐 한두 개 정도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오면은 충분히 뭐 괜찮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저는 아파트가 역에 붙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게 오를 때는 좀 더 많이 오르고요. 네. 하락기가 오더라도 네. 좀 잘 버텨주는 그런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역세권 아파트 너무 좋아해요. 거기다 더해서 이 역도 등급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강남을 경유하는 노선이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2호선 초록색 가장 좋죠. 뭐 23, 79 신분당선 정도인데 네. 이 중에서 2호선은 이게 서울 이 핵심 부분을 강남, 시청, 뭐 주요 대학들을 이렇게 고루 다닌 순환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2호선 라인 안에 바운더리 안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매입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되게 좋아요. 뭐 타임스퀘어, 뭐 홈플러스, 제2세종문화회관 좋아서 살기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공업지역의 인근에 좀 이런 영등포 약간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막 그렇게 개선되진 않았거든요. 네. 살기도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는 아파트 그런 측면에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문내자이 아파트는 지금 매매하려면 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뭐 15억 언더라고 했는데 뭐 네. 사실 시세는 한 13억, 14억 정도 내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전세가 8억 5천이니까 한 네. 6억 정도는 그 정도 한 5, 6억 네. 정도 있어야지 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 사실 여기는 이제 아직 김 작가에게 관심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네. 아우, 넘사벽 아파트들이네요, 아주. 네, 넘사벽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네. 이거는 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돈 많고 잘 모르면 그냥 압구정 현대 사시면 됩니다. 왜냐면 뭐 압구정 이거는 현대. 네, 지금 매매가 볼까요?
이게 3단지 같은데 네. 23억 4억 정도. 23억. 예. 그리고 전세는 당연히 전세가 낮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되게 좀 깨끗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이제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시는 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이 임박을 했고요. 네. 뭐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 부촌이고 이제 뭐 지금은 물론 반포와 대치라는 좋은 데가 있어서 이제 밀려 있죠. 네. 하지만 얘가 만약에 네. 새 아파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순서가 바뀔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돈이 있다면 네, 1번으로 일단 압구정 현대 넣어봤습니다. 압구정 현대. 네. 그다음 2번은요. 자, 2번은 여기도 많이들 아시죠? 들어본 아파트. 네, 음마 아파트. 아,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얘도 참 많이 눌려있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얘가. 네. 네. 얘도 위치 너무 좋아요. 위치 너무 좋고. 네.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대치역이죠, 여기. 아, 대치역. 네, 역을 딱 품고 있는. 여기 막 말들도 많아요. 실제 살기 너무 불편하다, 뭐 눈물 나온다. 네. 근데 뭐 전통적인 뭐 정말 핵심 지역이고 네. 학군도 너무 좋고 그렇죠. 지금은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네. 이런 뭐 재건축 규제로 온통 악재로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규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저는 이제 부산을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네. 그 삼익비치라는 아파트가 무려 가격이 와 얼마예요? 17억 정도. 그러면 부산하고 부산과 여기 서울 대치동인데 네. 저는 이게 네, 더 낫지 않을까. 왜 부산 삼익비치랑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재건축 이슈가 있는 것 같으니까. 부산에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삼익비치가 17억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3억인 거는 네네. 조금 너무 저평가 받고 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어떤 이제 비교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많이 오르지, 그러니까 상대적이긴 한데 네.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네. 가격이 많이 막 올라가진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매매는 22억이고 네. 전세는 10억.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그러니까 10억 이전의 아파트는 다 약간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네. 지금부터는 약간 좀 투자 목적이 있는 것 그렇죠. 같네요. 뭐 투자 목적도 있고 추후에 내가 나중에 이제 들어갈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아파트는요. 네, 원베일리 유명하죠. 신반포 3차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미 매매가가 장난 아니죠. 와, 30억. 네, 30억이죠. 30억. 30억. 이게 30평대 기준이고요. 평당 1억 시대가 이미 왔어요. 네. 이미 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올 현금이 들어가셔야 되고. 올연금. 왜요? 굳이 전세 안 돼요? 네, 이게 안 되죠. 지금 이제 옆에 보시면 아, 지금 공사 중인 거기. 네네. 그 고가대로 옆에 엄청 공사 중인 여기 거기였구나. 네, 이게 굳이 비교를 하면은 아리팍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거기가 한 지금 시세를 보면 한 35억 정도 하니까 비교를 하면은 네. 이걸 이제 안전마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1월 지금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글쎄 이건 뭐 신의 영역이에요. 네. 일반 분양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일반 분양에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소유자하고 일반 분양 후에 이게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네.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좀 모르죠. 네, 그래서 40억 정도. 40억. 이거는 뭐 제 혼자 의견은 아닙니다. 아. 또 전문가분들 의견을 조금 취합을 해서 지금 이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를 이제 이미 분양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이거. 야, 이거 지금 적힌 코멘트에 따르면 차기 대장, 돈이 많으면 추천한다. 10억을 바로 벌 수 있다. 이거는 차기 대장이 될 확률이 높고요. 네. 돈이 많으면 추천을 드려요. 돈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죠? 김 작가님 같은 분들. 아니, 저는 지금 10억도 없는데. 1억도 있는 것 10억은 좀 같은데. 많은데. 야, 30억 올 현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좀 재건축 아파트들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다 모두 재건축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또 초과이익 환수제도 네. 이런 것들이 또 9억 초과는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죠. 그래서 올 현금이 다 필요한 거예요. 참고로 지금 15억 초과 아파트들 되게 막 높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제 아는 대표님이 있어요. 네. 그분이 한 불과 4개월 정도 전에 네. 용산에 네. 그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현대에서 짓는 건데 무려 분양가가 55억의 분양을 받으셨어요. 야. 근데 그게 한 4개월 만에 지금 한 10억 이상 오른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유동성은 되게 풍부하게 넘치고 있고 네. 돈이 있는 분들이 더
돈을 버는 그렇게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와 가난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뭐 근데 이거는 비단 이번 뭐 요즘뿐만 아니라 네. 예전부터 이런 뭐 격차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특히다 이 집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요즘에 부동산 정부의 이제 규제가 취득세라든가 보유세를 다 엄청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아파트를 한 3개 이상 가지면 취득세가 몇 퍼센트? 12%입니다. 12%잖아요. 근데도 제 주변에 보면 아파트를 몇 채씩 계속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규제가 더 심해지면서 부담이 될 텐데도 사는 이유는? 그런 분들은 막 진짜 투자자분들일 거예요. 뭐 취득세 8%, 12%를 이제 감수하고 산다는 뜻인데, 글쎄요. 저는 그건 좀 리스키하다고 보죠. 이미, 취득세 이런 중과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세금으로 이 수요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아파트 시장은 투자 수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장을 보면 투자 수요로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뭔가요? 실수요 장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지금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전세 만기가 되면 이렇게 나가서 살 수 있는 어떤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지금 너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에서 조금 더 보태서 살 만한 아파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지금 저가 아파트들일수록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제 전세 안 사고 막. 실수요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실수요장에서는 사실 이런 세금 정책을 포함한 이런 정책들이 잘 먹혀들질 않아요. 이 정책이 먹혀드는 장은 이 투자 수요의 장입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정책이 많이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이런 정책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신호는 좀 우리가 어떤 걸 좀 참고하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뭐 이게 마냥 올라가는 건 않을 아니니까. 테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당장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현재까지는 없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라면 이런 건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유동성과 정책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장이에요. 지금 뭐 임대차 3법이 사실 저는 약간의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 약간의 좀 불을 끼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전국이 지금 다 불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국이 뜨겁다는 뜻은 제 생각에는 이미 이 영끌 수요들, 이 레버리지를 풀로 다 끌어서 많이들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취약한 게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대응인데 결국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 매물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리 변동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금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금리는 무작정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야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죠? 안 좋죠. 뭐 좋다는 말씀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저금리가 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떤 뭐 시그널이 나온다면 뭐 돈줄을 조인다든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조금 이제 하락에 대한 또 레버리지를 많이 쓴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하락의 신호 중에 하나로는 큰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습니다. 10개의 아파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10배의 아파트를 지금 보면 매매가를 생각하면 내 돈만을 가지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대출이든 뭐 전세든 어쨌든 남의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빚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저한테 몇 번 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빚을 좀 두려워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렇죠. 특히 김 작가님은 유달리 조금 더 맞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사실 네.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죠. 대출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 뭐 김 작가님하고 몇 번 뵀지만 네. 저는 이제 그 빚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이게 막 리스키하게 생각하시는 걸 보고 맞아요. 좀 놀라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사실 빚을 권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막 빚을 내세요 이런 말을 해서 좋은 말을 들을 분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저도 이제는 깨달았어요. 네. 이용해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네. 은행을 저는 이제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 저도 뭐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빚은 그냥 저한테는 그거는 그냥 생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풀레버리지를 기본으로 해요. 많은 분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것은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뭐가 다르냐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빚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맞아요. 내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 두려움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에 산 아파트가 네. 절대 떨어지지 않고 네. 실거주로서 우리 가족한테 충분한 만족을 주고 네. 이게 한 3년 지나서 한 1억은 오를 것이다, 그 이상 오를 것이다 생각이 되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사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본인만의 투자 판단 기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있으면 사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빚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아파트, 뭐 그 투자 대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뭐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결국은 자신이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에 대한 확신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 정보 편향이 전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반 어떤 정보를 취득할 때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게 네. 사실 뭐 이렇게 뉴스도 보지만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먼저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어떤 특정 정보, 즉 내가 검색하는, 내가 좋아하는 정보들만 편식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폭등론자는 가격이 올라가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하락론자는 네. 또 하락 쪽에만 맞추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책을 왜 한 권도 차라리 안 읽으면 되는데 네.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은 무섭죠. 네, 무섭잖아요. 네.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양쪽 다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인플레이션 이상만큼은 실물 자산, 등기된 자산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영상을 일부러 챙겨보기도 합니다. 일부러 특정, 제가 뭐 거론하진 않겠지만 하락에 계속 베팅하시는 네. 그런 유튜버 분들의 방송을 일부러 보는 거죠. 그 구독자 40만 그분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그분들 주장하시는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저 분들은 또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또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네. 그 중에 맞는 말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정보를 좀 편식하지 마시고 음식도 편식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좀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김 작가 TV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제 의견이 뭐 탑 10에 들어갔다고 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충분히 서치를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그 신념에서 되게 와닿는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 게 그래요? 예전에 봤던 영화가 조선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 조선이 네. 그 중국이랑 형제국이라 해서 우리보다 이제 그 중국이 큰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 그 조선은 작은 나라여서 형에게 뭐 예의를 갖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그 신하들도 양대파가 나뉘는 거죠. 그렇죠. 그 중국을 위한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는 이제 조선이 독립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그때 이제 조선을 독립하고 우리 독립 그런 나라를 발전시켜서 그 했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했던 말이 너희 그 잘못된 신념 덕분에 너희 잘못된 신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너는 끝까지 모르는 거라고. 맞아요. 저도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자들은 한 번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치명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늘 주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빚을 조금 덜 두려워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좀 이용할 수 있는. 네, 그거는 네. 너무 오버하시는 거죠, 그죠? 네, 지금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제가 1년 반 전보다 지금 김 작가님이 이 본업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시는 데는 큰 이유가 있다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뭔데요? 일단 너무 겸손해. 진짜 겸손의 아이콘입니다. 그래도 겸손해서 대출도 못해요. 대출에서도 겸손하고. 무서운 거야. 아니 사실 대출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제가 태어난 이제 그 집이 뭐 그렇게 가난한 적은 없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용도 못 하는 거죠. 그거 있어요. 그게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맞아요. 그걸 틀을 깨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조금 스스로 한 번쯤은 이게 시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레버리지를 너무 또 두려워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레버리지를 적절히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정민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